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헤쳐 볼 자료는요. 2025년 10월 29일 바로 지금 시점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내용들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도 있고 정부 공식 발표 자료,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최신 소비자 동향 조사까지 여러 가지 시각을 담아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또 왜 이렇게 좀 복잡한 건지, 앞으로는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 뜨겁고도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데이터 속으로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특히 이번 자료들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정부가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 근데 정작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는 오히려 4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는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좀 모순 같잖아요. 바로 이 현상 속에 현재 시장의 진짜 모습,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좀 가늠해 볼 단서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바로 그 모순적인 신호예요. 정부가 10월 중순에 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주요 지역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 낮추고 또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서 대출 한도 정하는 그 스트레스 DSR 기준도 강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거의 동시에 발표된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그 10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 CSI라고 하죠. 이게 121을 기록했어요. 네, 120이요? 이게 4년 만에 제일 높은 거고 바로 전달보다 무려 10포인트나 확 오른 거예요. 10포인트나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강력한 신호인데, 아니 규제는 세지는데 기대 심리는 왜 이렇게 더 뜨거워지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은 분명히 대출 문턱을 높여서 시장 과열을 좀 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한데 참여자들 심리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간극이 왜 생기느냐, 이걸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몇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해요. 첫째는 일부 참여자들은 과거 경험상 이런 규제가 나와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집값 잡는 데 한계가 있더라. 이런 학습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규제 나와도 결국 오른다 이런 심리? 네, 그런 거죠. 둘째는 저금리가 꽤 오래 갈 거라는 기대감. 여기에 마땅히 돈 굴릴 데가 없는 유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투자처로서의 매력? 그렇죠. 셋째는 특정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하는 기대감이 워낙 커서 규제 영향을 다 상쇄해버릴 정도다. 이런 해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지금 아니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데 하는 어떤 조바심, 아니면 똘똘한 한 채는 괜찮겠지 하는 선호 현상, 이런 게 다 섞여서 좀 이례적으로 높은 기대 심리를 만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기대 심리가 근데 진짜 거래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심리 수준에서 머물지, 이게 앞으로 시장 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정부 대책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대출 한도를 직접 줄이고 그 스트레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 심사 자체를 더 까다롭게 만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투기적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해 보이는데요. 네, 정책 목표는 분명 그렇죠. 투기 수요 차단하고 시장 안정시키겠다. 근데 이런 종류의 규제는 종종 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제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정말 자금 계획 다 세워놓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 실제로 살 집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쵸.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출이 확 줄어들면 당황스럽겠네요. 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초기 반응을 보면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고 거래되는 건수도 좀 감소하고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사려던 사람들도 일단 멈칫하고, 그러면서 시장 전체 움직임이 좀 둔화된 그런 양상이죠. 이건 강력한 규제 나온 뒤에 흔히 나타나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관망세나 좀 위축되는 분위기가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디는 뭐 여전히 뜨겁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시장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그 점. 그게 지금 시장의 또 다른 핵심 특징입니다.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료들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요.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깝다거나 아니면 뭐 GTX 노선 새로 생긴다거나 이런 확실한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곳의 아파트 단지들은 이번 규제 강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꽤 견조하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규제가 나왔는데도 신고가를 찍는다고요? 네. 예를 들어 뭐 특정 GTX 노선 정차역 근처의 한 아파트는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이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거래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반면에 이런 뚜렷한 호재가 좀 부족하거나 주변에 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많거나 한 곳들은 매수세가 확 위축되면서 관망세가 훨씬 짙어지고 일부 단지에선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압력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되는 곳이랑 안 되는 곳으로 좀 명확하게 나뉘는 거죠. 양극화 혹은 뭐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도 미래 가치가 좀 확실해 보이는 곳으로만 몰리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은 마치 여러 힘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한쪽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장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꺾일 줄 모르는 강한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시장을 막 밀어 올리려고 하고 여기에다가 또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어떨지 은행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깐깐하게 할지 같은 자금 조달 환경의 변화 그리고 방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또 뭐 아파트냐 빌라냐 이런 상품별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수요까지 이 네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 네 가지 요인, 그러니까 1. 정부 규제, 2.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 3. 금융 및 대출 여건, 4. 지역 상품별 수요 격차. 이 네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재 시장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요인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대 심리가 높아도 실제 자금 조달이 막혀버리면 거래로 이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사죠. 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또 시중은행들이 스트레스 DSR 같은 걸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 이런 실제적인 금융여건의 변화가 기대 심리를 계속 뒷받침할 수 있을지 아니면 확 억누를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또 특정 지역의 강한 수요가 규제의 영향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고요. 어느 한 요인이 뭐 절대적으로 시장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이들 간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줄고 지역별 온도차가 커지는 모습이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앞으로 어떤 변수들을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 오르내림 말고 시장의 큰 흐름을 좌우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면요. 네. 앞으로 몇 달 혹은 뭐 그 이상을 내다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10월에 발표된 정부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강도와 방식입니다. 정책 발표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LTV나 스트레스 DSR 규제를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리고 어떤 세부 기준, 예를 들면 적용 지역 범위나 예외 조항 같은 걸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발표만 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그렇죠. 둘째는 역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입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이건 뭐 시장 심리하고 실제 구매력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결 기조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간다면 현재의 기대 심리를 더 자극할 수도 있고요. 셋째는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제 주택 거래량, 가격 변동률 통계, 이런 걸 통해서 규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대 심리가 이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넷째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도 시장의 수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나 정치적인 지형 변화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정책 방향이 여론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수정되거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와, 정말 변수가 많네요.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이런 변수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 혹은 전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고 시장이 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가지 유형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실수요자, 그러니까 장기 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 여건이라든지 자녀 교육 환경, 주변 편의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장기적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금 계획입니다. 현재 강화된 대출 규제 하에서 내가 실제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우리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인지, 이걸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 가력성까지 고려해서요? 네, 그렇죠. 향후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서 좀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정책 변화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투자 목적의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지금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변동성 리스크가 정말 큽니다. 만약에 그래도 투자를 꼭 해야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입지나 GTX 신설 같은 명확하고 강력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우량 매물로 대상을 아주 한정해야 하고요.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금 여력과 리스크 관리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소위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필수군요. 그렇죠. 매도자 입장이시라면 무조건 과거 최고가나 높은 호가만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시장 분위기하고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집이 있는 지역이 급매물이 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분위기라면 적정 수준에서 가격을 좀 조율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 집이 있는 곳에 특별한 강점이 있고 대기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중요한 건 내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와 현재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계신 분들은요. 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금리 변화가 임대차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나 월세 전환율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인의 대출 조건이나 계약 갱신 시점의 예상 조건을 미리 좀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만약 조만간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 같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미리 여러 대안, 일종의 플랜 B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겁니다. 네, 각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하거나 잠재적으로 우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지만 이게 의도했던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좀 미미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아 내 집 마련까지 어렵게 만들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 절벽을 심화시키거나 아니면 규제를 피해간 특정 지역이나 상품으로만 돈이 확 쏠리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해요. 정책의 부작용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기대 심리의 역습 가능성입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결국 집값은 오른다는 강한 기대 심리가 시장 전반에 퍼져 있을 경우 아무리 강력한 규제가 나와도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그냥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이걸 방증하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비이성적인 과열 심리가 계속되면 향후 더 큰 충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가 너무 과열되는 것도 문제다. 네, 셋째는 금융환경 변화 리스크입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동결 상태지만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거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주택 구매 여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는 이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죠. 네, 정책의 의도와 시장 반응의 간극, 또 꺾이지 않는 기대 심리, 그리고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금융 환경까지 정말 어느 때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5년 10월 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자료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카드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는 역대급으로 높은 다소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이 속에서 거래량은 단계적으로 주춤하는 관망세를 보이지만 지역별로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역세권이나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집행해 나가는지,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특히 금리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이 두 가지 거시적인 축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변수들의 변화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요. 이게 단순히 시장의 일시적인 등락이나 순환 과정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소위 핵심 입지와 그 외 지역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뭐랄까 일종의 영구적인 이중 구조로 굳어지는 시작점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고착화는 핵심 지역의 높은 진입장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성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